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오늘 대주전자재료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대주전자재료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도 대부분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 5% 정도 좀 밀렸죠. 근데 전일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껏 올렸더니 지수가 때려버리네. 약간 이런 식으로 지어놨는데 꾸역꾸역 주가를 좀 올려놓으니까 다시 또 지수 영향으로 때려 맞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주가 상승이 이전에 강하게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 그 장대 양봉이 형성됐었던 구간에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크를 좀 해봤는데 지수는 좀 눌렸지만 지수 영향으로 좀 눌렸지만 수급 이탈은 그렇게 크게 나온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체크를 해보면서 수급 이탈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주전자재로 함께 보시죠. 자, 일단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재로. 자재료. 네. 차트 보시면은 오늘 최근까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가 자리를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갱신 이후에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왔는데 해당 구간에서 사실 물량 소화를 좀 하면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주가를 올린다고 한다면은 좀 더 안정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21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 이탈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1선이 밀린다 라고 한다면은 61선까지, 왜냐면은 61선이 현재 이전에 자리를 좀 만들어 놨었던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승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일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보면은 오늘은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었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찍혀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뭐 메커리 증권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왔는데 기존에 사실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로 길게 좀 살펴보면은 모건 스탠리라던가 메릴 린치라던가 시티그룹이라던가 뭐 JP 모건이라던가 이쪽에서 꾸준히 좀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뭐 JP 모건 서울이 오늘 매도를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좀 매수세 유입을 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진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아직까지도 이 메이저 수급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물량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이저 수급 이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오는데 모건 스탠리 자금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하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거래원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시장의 하락인 부분이죠. 네, 시장 하락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미국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일단은 미국에 대한 금리가 4.4% 올랐기 때문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리스크가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국내 증시만 쳐맞았다 이거예요. 국내 증시만. 이, 이 미국 증시 관련해서 뭔가 그러한 악재가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시아 증시에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니케이나 항생 보면은 얘네들은 또 빨간불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국내 증시만 이렇게 쳐맞고 있다라는 게 진짜 혹시 K 증시가 K 증시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바라볼 게 이제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일단은 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인들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 가뜩이나 수급이 좋지 못한 국장을 더욱 망쳐놓는 거고, 절대 이게 시행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적응을 하는 동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금투세는 적용이 되는 순간 금융시장에서의 많은 자금이 이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이번에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을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금투세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논리를 좀 살펴보면은 이미 국회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합의를 했는데 지속해서 좀 연기가 됐죠. 뭐 정권이 바뀌면서도 연기가 됐을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 이미 정해진 걸 왜 계속 바꾸냐, 연기를 하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금융시장에 혼란이 온다, 이런 논리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입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은 더 큰 혼란이 시장에 다가올 텐데 그거는 생각을 못 하나 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매도세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는 개인 매도 물량이 좀 쏟아져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거는 개인 매도 물량이 아니라 개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온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금투세의 영향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이 기관 쪽에서 개인들이 이제 매도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도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지만, 금투세 도입 이슈는 적어도 가을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볼 게, 7월 달이 여러분들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적 시즌입니다. 그쵸? 지금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어요. 보통 이제 실적 시즌의 돌입에 따른 대형주로의 수급 이동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현 시점 가장 좀 설득력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 실적 시즌 초반부에 대형주들로의 수급 로테이션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의 등락률 차이를 좀 살펴보면은 대형주들이 실제로 큰 변동성이 없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는 지수 회복이 나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